한 5년 전쯤 된 이야기인데 내가 목돈 좀 만져볼 요량으로 한 1년 정도 언양 어선을 탔던 적이 있었어. 어떤 어선이냐면 배두척에서 그물 내리고 끌고 가는 쌍대구리이던가 하는 조업 방식의 어선. 배의 규모도 한 척당 200톤 정도씩 하는 작은 편은 아닌 배였어. 사람도 거의 한 배당 10명 정도씩 작업하나 정말 뱃사람 거칠다는 말을 새삼 느끼면서 하루하루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 죽을 맛이었어. 이놈의 배가 한번 출항하면 육지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일이 너무 힘들 땐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집까지 수영해서 가고 싶더라. 내가 탔던 배 선장은 날씨만 좋고 운반선만 제때 와주면 1년에 한 번도 육지에 안 들어올걸. 욕심이 많은 꼰대라. 태풍주의보 내리고 파도가 웬만한 아파트 동네 뒷산 높이보다 높이 쳤대도 눈 깜딱 안 하고 확성기로 야야이 게라석들아 뭐해. 다들 고기 밥 되고 싶냐? 앙카 내려 앙 빨리빨리 하란 말이야. 게라석들아 이러면서 육지 안 들어가고 버티는 꼰대였어. 완전 돈에 환장했다고나 할까. 집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배 타면서 무섭고 힘든 일 많았어. 제일 겁나는 게 그 시커멓고 높은 그 파도. 정말 배 타고 먼 바다 나가서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그 삼킬듯이 밀려오는 파도란 걸 이해하시기 힘들 거다. 특히나 동해 쪽 물색만 봐도 시커멓튀튀한 게 정말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게 깊어 보인다. 수심 3000m 나오는 곳도 어탐으로 확인했으니까. 선장 말로는 지 말로는 동해 수심 6000m까지 확인했다지만 난 못 봤으니 안 믿는다. 거의 평균 1500m는 나오더라. 처음 동해 쪽 조업 갔을 때는 저녁 바다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어. 배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푸른 형광빛. 마치 바다에 누가 조명이라도 하듯 바다의 물결이 일 때마다 바다 자체에서 푸른빛이 나더라.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친 바다가 무슨 야광봉이냐 빛을 내게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난 정말 동해 쪽 야간 조업할 때 수없이 많이 봤어서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그 바다. 본론으로 들어갈게. 한창 어선 작업 중이었을 때 일이었어. 동해 쪽 수심이 1000m 깊이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야간 임망 시간에 이상한 뼈가 한 조각 올라왔던 적이 있었지. 꼭 생긴 모양은 사람 대퇴골 같이 생겼었는데 근데 그 크기가 범상치 않더란 거야. 고기들과 함께 올라온 그 뼈의 크기가 어림잡아 보통 어른 키 2배는 넘어 보였어. 심한 악취와 함께 그 뼈엔 그때까지 물에 부른 듯한 하얀 살점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 경험 많은 갑판장이나 항해사 아저씨에게 저게 뭘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들도 글쎄 영 모르겠다며 전에 고래뼈 같은 건 가끔 올라와서 봤는데 저건 고래뼈들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너무 크다고 말해주더라고. 근데 그때 아쉽게도 그 늙은 선장이란 작자가 이 개새들 고기 빨리 주워 담고 그 냄새나는 뼈다귀 당장 집어던지라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뼈 도대체 뭐였을까? 살점이 묻어 있는 걸로 보면 죽은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대충 유추해보면 밍크고래나 양유고래는 절대 아닌 것 같아. 크기가 차원이 달랐어. 세계에서 제일 큰 흰긴 수염고래도 있지만 동해에서 흰긴 수염고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메갈로돈이라고 확신하는 게 돌고래나 밍크고래 새끼가 가끔 걸려서 고래 피부도 많이 만져봤거든. 근데 매끌매끌한 고래 피부랑 달리 까칠까칠한 게 종종 올라오던 상어와 피부가 매우 흡사해서 실록 헬스처럼 메갈로돈이 심해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건 안 믿어. 덜덜덜. 원양어선 안에서도 계급이 존재했어. 선장, 기관장, 국장, 그리고 제1, 2 사망에서 기관사, 갑판장, 갑판수 등등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배 타러 간다는 숙성닌자는 내가 좀 뜯어말리고 싶어. 원양도 보합제라는 일종의 능력제라서 쉽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 다만 쓰는 돈이 없으니까 나갈 때 목돈을 줄 수 있지. 게다가 고기 잘 잡는 배는 본사에서의 지원이 두둑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고기 못 잡는 배는 먹는 게 형편없어. 배에 이적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있던 배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맨날 잡힌 생선만 먹었대. 아침은 고등어구이, 점심은 고등어회, 저녁은 고등어 매운탕 이런 식으로. 정말 심한 곳은 하루에 있기는 라면만 먹는 데도 있고 숙성닌자 집에 부채가 심하던가 호기심이라던가 이런 이유라면 안 타는 게 좋을 거야. 잘 생각해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햇병아리 신참일 때 얘기야. 그 당시 남바다에 머리 식히러 왔다는 멍청한 환상에 쌓여있을 때였어. 밤에 아름다운 형광빛을 띠고 있는 잔잔한 바다를 보며 고향의 가족들 생각을 아득히 떠올렸지. 이대로 눈 감고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적어도 배를 타고 한 달 정도는 이 기분을 마음껏 느꼈고 난 바다를 사랑했어. 그리고 곧 난 바다의 이중성을 처절히 느꼈지. 배를 승선한 지 한 달 즈음이 흘렀을까. 그날 아침 습관처럼 듣는 라디오를 들으며 힘든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 원행은 항상 날씨에 민감해서 해양 정보는 꼭 듣는데 우리 배의 좌표를 지나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5년이 지났어도 이름도 안 까먹었어 올가. 난 순간적으로 지레 겁먹었지. 덜덜덜. 니들도 생각해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데 태풍 온대지. 선장이란 작자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정말 일이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 선장 갯집 알둥거리면서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벌써 먹구름이 들이었더라. 배 아프다는 핑계대고 들어가서 누워 있었는데 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휘몰아 치기 시작했어. 수심이 평소보다 얕은 곳에서 조업을 한 탓일까. 갑판수가 비 맞은 생쥐꼴로 들어와서 그물에 알 수 없는 게 걸렸으니 빨리 나와서 거들라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배 위의 선장 말은 곧 법인이 할 수 없이 나와서 열심히 끌어당겼지. 정말 액선하게 그물 당기는 우리와 달리 갑판 위에서 야야 이 새끼들 밥 먹은 게 다 조수로 가냐.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 난리 떠는데 진짜로 선원들이랑 짜고 선장 고기 밥 만들어 버리고 싶더라고. 존나게 당기고 이젠 비까지 오는데 그물을 10명이서 당겨도 진전은 없지. 파도는 4에서 5층 높이로 갑판을 세리지. 강철 와이퍼가 흔들리면서 누군가의 귓사대기를 날릴 것만 같고 정신 차립니다. 선장 이거는 온데간데 없더라고 생각하니까 또 혈압 오르네. 그 시커멓고 높은 그 파도가 갑판 한번 내리치면 배가 갸우뚱했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판장님이 그물 고정시키고 일단 피하라고 지시해서 전부 대피할 수 있었어. 정말 거기 있으면 누군가 죽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 정신 차려보니 안티기독교를 외치던 내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지옥의 1시간이 지나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웃고 있었어. 난 바로 뱃사람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깨달았지. 다같이 갑판 정리하고 그물을 걷는데 사람만한 꼬리가 있는 거야. 고래란 걸 직감한 선장은 가까운 항구도시였던 강릉으로 뱃머리를 돌렸어. 선장은 태풍 쳐서 전부 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고기 잡더니 고래 걸리니까 들어간다고. 선배들이랑 존나게 씹었었지. 배 위에 나만의 휴식처에서 간만에 육지 밟는 기쁨에 들떠 책을 읽는데 배 옆으로 따라오는 고래들이 보였어. 성체 3마리 그리고 새끼 1마리. 가끔 물부수도 뿜고 고래 오는 소리 니들은 들어봤어? 우엉 이러는데 슬프게 들리더라. 결국 그물은 끌어올리지 못하고 죽은 고래를 배 옆에 달고 가고 있었거든. 순간적으로 쟤네들이 이 고래가 아직 살아있는 줄 알고 같이 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고래도 저들같이 가족이 있었을 건데. 약 20분 정도 따라오다 그 고래들 죽음을 확인했는지 이내 잠수해 버린 채 사라졌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연락받은 가족이 나와 있고 우리가 잡은 고래는 밍크고래였지. 그런데 이상한데 눈알 두 쪽이 다 없었어. 무언가가 정확히 돌아간 듯이 보였는데 지금도 왜 고래 눈알이 없는지 모르겠어. 원양어선은 한번 나오면 적어도 1년은 바다 위에서 생활해야 돼. 배가 고장나서 정말 운 좋으면 6개월 재수 없으면 3에서 5년까지. 잡은 고기는 운반선이 와서 육지로 가져가고 같이 가족들이 보낸 물품도 받을 수 있어. 가끔 운반선이 와서 고기를 날라가면 그때 잠시 쉴 수 있었어. 정말 바쁠 땐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이래. 배꼬리에 나만의 휴식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머리 식히면서 가족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지. 요즘엔 너도 나도 편한 직장 찾으니까 배 타는 게 깊이 내 상의로가 됐지만 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내가 탔던 배는 시기마다 다른 고기를 잡았어. 거의 대부분 멸치를 잡았는데 철이 되면 참치도 잡고 그랬지. 참치철이 되면 꼭 그물에 올라오는 생선이 있어. 그게 바로 상어야. 상어는 솔직히 돈도 안 되고 크기만 엄청 커서 지느러미만 떼내고 버려 산채로. 좀 잔인하지. 그럼 그 상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에 떨어지기 무섭게 조그만 고기들이 다 떼먹어. 그날도 참치잡이를 하고 있었어. 근데 참치를 찍어서 끌어올리면 10마리 중에 1마리가 반토막인 거야. 그물에 정말 구라 안 까고 트럭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거든. 웬 전봇대만한 고기가 밑에서 발버둥 치더라고. 선장이 침 흘리면서 대박이다야 이놈들아 저거부터 끌어올려. 낄낄대면서 이래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그 고기는 참치가 아니고 입에 참치를 물고 있는 백상어였어. 올라오자마자 엄청 발버둥 쳐서 고리에 채인 선원이 물에 빠질 뻔했어. 선장이 우리 고기 다 처먹네 이러면서
망치로 대가리를 미친 듯이 까죽였는데 대충 눈짐작으로 우리 뱃머리에서 객실까지 3슬래시 크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5에서 6m쯤 됐을 거야. 그 정도 잡았으면 뉴스에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애도 있을 건데 아까 말했지만 상어는 돈도 안 되고 크기만 커서 쓰잘데기 없거든. 원양어선 쪽에서는 뉴스에 싣는 것보다 그 크기의 반만한 참치에 3마리 잡아서 저장해도 몇백만원 이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디카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워. 아무튼 갑판장이 그냥 버리기 아깝다며 맛있는 거 해준다고 배를 갈랐거든. 위에서 물개 비슷한 거 머리랑 참치 꼬리랑 흑범고래가 나왔어. 거기 참치 꼬리들을 모아서 탕을 끓여줬지. 원래 다른 생물이 먹어서 약간 소화된 고기는 훨씬 부드럽고 맛있대나. 확실히 부드럽긴 하더라고. 그리고 심해어 잡히는 얘기해줄게. 그물을 내리고 수심마다 잡히는 고기가 다 다른데 멸치 같은 경우는 수심 300m 정도 안에서 떼지어 모여있는데 레이더로 포인트를 확인하면 그물 내려서 잡는 방식인데 한번 끌어올리면 정말 파닥파닥 말 그대로 고기가 그물에 만땅 차. 우리 어선에선 대개 멸치를 잡았지만 멸치 잡는다고 해서 그물에 멸치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 정말 별별 고기가 다 걸리는데 가끔 심해어도 딸려와. 그물로 내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분명 1에서 2000m까지 내리지도 않았는데 밑바닥에 사는 심해어가 올라오니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따름이지. 잡힌 심해어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존나 큰 갈치 있거든. 나도 딱 한 번 봤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팔뚝만한 거 말고 진짜 구라 아니고 큰 건 3에서 4m 정도 돼.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난 갈치가 그렇게까지 크는 줄 몰랐어. 우리가 먹는 갈치랑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구리에 공작 깃털 같은 장식 달리고 등지느러미도 분홍색이야. 가치란 베테랑 선원이 저번엔 갑판지름에 반만한 것까지 잡았다고 했는데 진짜 이놈 실제로 보면 그 말 믿을 수밖에 없어. 이세기는 심해하면서 잡힌 게 존내 뻥져 파도가 막 치는데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더니 이거야 힘도 없어 배고 안타깝게 올리자마자 픽하고 죽어버렸는데 끌어올릴 때는 영롱한 눈빛을 띠더니 죽으니까 곧 아름다운 눈빛이 사라지더라고. 맛은 보통 갈치랑 별 다를 바 없는데 살이 하도 많아서 발라먹는 재미가 없었어. 나참 그리고 이색이 배 갈라보면 다른 갈치 나온다. 다른 심해어들은 본 게 별로 없는데 좀 이상한 게 다들 공통점이 있어. 입 졸라 크고 이빨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지. 하여간 이색이들 얕은 바다에 풀어놓으면 다들 대장 먹겠더라고. 이빨도 졸라 커. 뭐랄까 진짜 이빨 긴 놈은 바늘 크기만 해. 눈도 없는 애도 있고 날씬한데 대구리만 존내 큰 놈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전부 하나같이 끌어올리면 내장이나 눈깔이 다 튀어나와 있었거든. 그게 수압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는데 좀 보기 흉해. 또 올라올 때 동족이나 다른 물고기 입에 물고 있는 애들도 있고 밥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 건가. 하여튼 졸라 잔인한 놈들이야. 얘네들은 살아있는 걸 못 봤어. 올라오면 뱃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그냥 버리는데 버리면 가라앉지도 않아. 꼭 세로로 물 위에 떠서 큰 눈으로 날 노려보는데 나도 모르게 빌고 있더라고. 심해어는 정말 무서워. 덜덜덜.